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로운 기업 보고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로 SGC 에너지의 2025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인데요. 이게 또 공식 보고서라 약간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핵심만, 정말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SGC 에너지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 또 지금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 저희가 알던 그 상관글라스 때랑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맞아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지금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재무적으로는 괜찮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SGC 에너지 주식회사. 이게 1967년에 설립됐으니까 와, 역사가 정말 꽤 깊은 회사예요. 네, 그렇죠. 처음 이름은 다들 아실 만한 삼광글라스였죠. 그 글라스락 용기. 아, 맞아요. 글라스락. 네, 그걸로 아주 유명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본사는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있고요. 네. 그런데 2020년 11월 이때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했어요. 네, 그렇죠. 군장에너지. 그리고 동시에 원래 주력이었던 유리사업 부문은 SGC 솔루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100% 자회사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물적 분할이라고 하죠. 특정 사업부만 빡 떼서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이요. 네, 물적 분할. 거기에다가 또 이테크 건설의 투자 부문까지 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SGC 에너지로 사명을 확 바꿨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었는데요. 근데 이 2020년의 대대적인 구조 변경은 그냥 사업 영역 좀 넓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SGC 에너지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정체성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리 제조 회사에서 이제는 에너지, 건설, 투자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복합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룹 전체를 이렇게 지휘하는 지주회사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직접 사업도 하는 그런 사업회사의 성격도 같이 갖게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지주회사 역할과 사업회사 역할 동시 수행이라.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최대 주주도 바뀌었어요.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이보경 회장에서 아들인 이우성 대표이사로 변경이 되었고요. 아, 최대 주주 변경까지. 정말 큰 변화였네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그럼 현재 SGC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크게 몇 가지 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먼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에너지 부문입니다. 이건 SGC 에너지 본체랑 자회사인 SGC 그린파워가 같이 이끌고 있는데요. 주력은 그거죠. 열하고 전기를 동시에 만드는 열병합 발전. 네, 열병합.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인데요. 이미 2016년부터 목재 펠릿,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라고 그러는 걸 연료로 섞어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2025년까지는 아예 100% 바이오매스만 사용하는 발전소로 바꾸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굉장한 변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상당한 투자와 또 의지가 필요한 그런 결정이죠. 여기에 더해서 2023년 12월부터는 또 중요한 걸 시작했어요. 국내 민간 발전소 중에서는 처음으로 탄소 포집 및 활용, CCU라고 하죠. 아, CCU? 네. 네, 그 CCU 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연간 한 10만 톤 정도, 그 정도를 포집해서 액체 상태의 탄산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계획이에요. 연간 10만 톤 포집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친환경 발전을 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라는 게 있거든요. 네, REC. 네, 이걸 판매하는 것도 지금 보면 꽤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톤 탄소 포집이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상당한 양인가 보네요.
네, 뭐 결코 적은 양은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에 비하면 아직은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민간 발전소에서 그것도 상업적인 CCU 설비를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첫걸음이군요. 네, 앞으로 이 기술의 어떤 경제성을 확보하고 규모를 더 키워나가는 게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건설하고 부동산 부문입니다. 이건 이제 SGENC, 원래 이름이 이테크 건설이었죠. 이 회사가 주축인데요. 네, 이테크 건설. 뭐 석유화학 공장이나 제약 공장 아니면 반도체 공장 같은 다양한 산업 플랜트의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다 책임지는 우리가 보통 EPC라고 부르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EPC. 또 토목이나 건축 공사, 그리고 드라이브, 더리브라고 하죠. 이 자체 아파트 브랜드로 주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중국 같은 해외에도 법인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해외 사업도 하죠. 그리고 웨스트사이드 로지스틱스라는 회사를 통해서는 물류센터 개발이나 운영 사업도 하고 있고요. 물류센터까지.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유리 부문, 이건 이제 SGC 솔루션이라는 자회사가 전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라스락 같은 가정용 유리식기나 뭐 음료수병 같은 포장용 유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네, 그쵸. 글라스락은 이제 자회사 사업이 된 거죠. 그 외에도 보니까 SGC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 사업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말 뭐랄까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를 하네요. 그렇죠. 특히 그 발전 에너지 부문에서 바이오매스 전환이나 CCU 사업에 힘을 싣는 것은 이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하고도 잘 맞고요. 또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 경영 중요하죠. 네, 보고서에서도 이 CCU 시장의 잠재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외부 기관 자료를 인용해서 2030년에는 이 시장이 최대 8,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1,000조 원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이게 현재 SGC 에너지 전체 자산 규모의 몇 배에 달하는 뭐랄까 엄청난 잠재력이죠. 물론 뭐 이건 장밋빛 전망이고요.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당연히 큽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권 가격이나 액화탄산 판매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여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이것도 아직은 미지수죠. 네, 투자 회수 기간. 그리고 건설 부문 역시 뭐 국내외 경기 상황이나 정부 정책, 또 수주 경쟁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각 사업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SGC 에너지에게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그럼 이게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재무제표를 좀 더 들여다봐야겠어요. 연결 재무제표, 그러니까 SGC 에너지랑 모든 종속회사를 다 합쳐서 본 기준으로요.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약 1조 2,369억 원입니다. 네, 1조 2천억 원대. 자산 총계는 약 3조 3,817억 원, 부채 총계는 약 2조 5,278억 원, 그리고 자본 총계는 약 8,539억 원 수준으로 나와 있네요. 네, 부채가 자본보다는 좀 많네요. 네, 그렇죠. 보고서에서 회사는 자본 관리 목표로 부채 비율 최적화를 내세우고 있어요. SGC 에너지 이 회사 자체만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2024년 말 부채 비율은 147.3%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재무제표 보실 때 청취자께서 유의하시면 좋은 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결 기준하고 별도 기준을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연결과 별도. 네, 연결은 그룹 전체의 외형이나 성과를 보여주는 거고 별도는 SCG 에너지라는 그 모회사 자체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거죠. 부채 비율 147.3%라는 건 뭐 통상적으로 제조업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높거나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회사가 이 비율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이건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이라는 게 기업 안정성의 핵심이니까요. 그렇죠. 핵심이죠.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그 위험 관리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한 주석들이 있어요. 주석 5번이나 36번 같은 걸 보면 회사가 어떤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리 변동 위험이나 환율 변동 위험 같은 시장 위험, 또 거래처 부도 등에 따른 신용 위험, 자금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는 유동성 위험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죠. 위험관리 항목이 따로 있군요. 네. 특히 건설 부문 등에서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달러, USD나 사우디 리알, SAR 같은 외화 거래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유형 관리도 하고 있다. 네. 종속회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SCGNC, SCG 솔루션, SCG 그린파워 외에도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하죠. 네, SPC. 이게 종속회사로 잡혀 있더라고요. 보고서 주석 1번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에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주로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운 회사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SBC들은 특정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너무 많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나 좀 숨겨진 위험 같은 걸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어서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계기업으로는 신한금융 같은 회사들하고 같이 만든 ESG 투자조업들이 눈에 띄네요. 이건 주석 10번 관계기업 투자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이게 주석 32번에 나오는데 이것도 기업의 투명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네. 이 보고서를 보면 그 OCI 그룹 계열사들하고 뭐 원재료 같은 걸 사고 파는 거래라든지 SGC 에너지랑 자회사들 간의 내부 거래, 또 대표이사나 임원들한테 지급되는 보수, 주주들한테 지급된 배당금 내역 같은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 정말 상세하게요? 네. 그래서 청취자께서 만약에 SGC 에너지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내부 거래의 규모가 적정한지, 혹시 뭐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거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경이나 규제 관련된 이슈들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친환경 에너지 사업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리스크 요인도 봐야죠. 앞서 말씀드렸던 CCU 설비 투자 외에도 환경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기업으로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 폐기물 관리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사업 내용 파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환경 관련 활동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건설자 회사인 SGC ENC가 예전에 안성에 짓던 저온 물류창고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 사고. 그거랑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죠. 다만 회사 측에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실제 영업정지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재무 관련 주석 3번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ESG 경영을 강화하고 CCU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인데요. 동시에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안고 있는 거죠. 안성 물류창고 관련 영업정지 이슈는 비록 지금 당장 영업이 중단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 회사에 좀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 사업 수주나 자금 조달, 또 회사의 신용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중요하겠네요. 네, 실제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 회계법인도 감사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사항으로 따로 언급을 했어요. 강조사항이요? 네, 강조사항이라는 게 이게 뭐 재무제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감사인이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항목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강조사항이 그런 의미군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같은 감사 보고서에 핵심 감사 사항으로 유리사업 부문의 손상평가가 언급된 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감사사항. 그것도 뭔가요? 핵심 감사 사항은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이번 감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한 항목이다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에 유리사업부 자산의 손상평가가 들어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해당 사업부의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미래 전망이 불확실해서 장부에 기록된 자산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혹시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감사인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유리사업 쪽에 뭔가 좀 우려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즉 유리사업 부문의 수익성이나 자산 가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회계 용어들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보고서가 좀 다르게 읽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주주 관련 사항들도 한번 확인해 보죠.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최대 주주는 이우성 대표이사이고 지분율은 19.59%입니다. 부친인 이보경 회장을 포함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치면 54.78%로 상당히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분율은 안정적이네요. 그럼 주주들한테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요? 배당 내역을 보니까요.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 주주총회에서 3년 연속으로 주당 1,7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어요. 오, 3년 연속 1,700원? 네,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가 배당률이 5%에서 6%대로 꽤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이거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시가 배당률이 꽤 높네요. 그리고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자사주 약 270만 주를 소각하기도 했고요. 또 주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전자투표 제도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고 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죠. 네. 회사 측 설명으로는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안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먼저 고려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적정 수준의 배당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회 안에 ESG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지배구조, 거버넌스, G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SG 위원회도 있군요. 네, 오늘 SGSC 에너지의 2025년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그 대변신 이후에 에너지, 건설, 유리 등 정말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특히 CCU 같은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미래 준비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건설 부문의 잠재적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특정 사업부 실적에 대한 우려 같은 그런 숙제도 안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께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SGS 에너지는 지금 보면 과거의 어떤 안정적인 사업 기반 위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또 찾아야 하는 그 균형점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기군요. 네,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들을 앞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지, 또 CCU 같은 신사업에서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SGC 에너지의 행보를 지켜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께서도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발표될 소식들을 접하시면 더욱 흥미로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SGC 에너지의 현재 모습을 딱 보여주는 스냅샷과 같은데요. 청취자께서는 이 회사의 진짜 미래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보고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일까요? 아니면 기존 주력 사업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3의 무언가가 또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SGC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